안녕하세요. IMF에서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.0%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. 이는 지금 현재 2022년 10월 달에 내년의 성장률을 전망한 거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이게 연말이 되고 내년 초가 되고 또 내년 한 상반기가 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? 1% 중반, 1% 후반까지 내려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음을 충분히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. 내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.1% 중반대로 봐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. 왜냐? 지금처럼 계속 가다가는 한국의 경제의 성장 엔진이 멈출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. 저는 왜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뉴스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씹으리는 걸까요?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? 잘 모르면서.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는 거죠. 첫 번째는 뭐냐? 제가 이 경제 흐름을 파악하면서 저는 저대로 살아가는 이 경제적인 사항들을, 문제들을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제 스스로에게 주기 위함인 거죠. 저도 집을 사야 되고 주식을 내야 되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를 쓰고 어떤 식으로든 좀 저축하면서 미래를 대응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.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한 명으로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고민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. 경제를 알면 알수록 힘들고 어렵다, 위기다,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 위기 안에서 나름의 기회를 찾아보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광고 수익을 많이 내서 생활비에 큰 보탬을 된다. 사실 이건 기대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.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 같고요.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전문 분야도 아니고 잘 모르면서 혼자 제가 생각한 대로 막 씹으리는 놈이 어떻게 아주 전문가의 역할을 하겠습니까? 못합니다. 그냥 지역계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그냥 저런 것들을 보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저 한 명의 그냥 시각을 얘기할 뿐인 거죠. 내년에도 경제 성장률이 1% 중반까지 될 거다. 내년에 어떻게 되지? 주변에 금고사직이나 해고나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겠구나. 주식시장 더 안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도 더 얼어붙겠구나. 그러면 내년 이후에 2024년쯤 되면 나아질까? 아닐 것 같은 거죠. 물가도 계속 오를 것 같고 2023년, 2024년도 안 좋아질 것 같고 2025년 한 하반기나 2025년 한 말쯤 되면 좀 나아지려나? 그럴 가능성. 좀 심하면 2026년까지도 넘어가겠구나 싶은 거죠. 3, 4, 5, 6까지는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레 드는 거죠. 그 다음에는 그 다음대로 좀 괜찮아지면 좋겠는데, 과연 그럴 수 있을까? 별일이 없을까?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.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? 이런 생각하면서,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아파트 이걸 투자해야 됩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것, 저하고도 안 맞기도 하고,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, 그냥 경제뉴스 띄워놓고, 그냥 제 생각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좀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경제 전망이 더 안 좋아진다. 경제 전망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건 저 같은 월급쟁이들의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월급은 줄어드는데 밥값은 올라가고 이제 겁나서 이제 식사 자리에 가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.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죠. 제 얘기고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. 저도 이제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는 놈이다 보니까 상품들을 보잖아요. 매출들을. 만만치 않은 거예요. 이제 거래하는 업체들하고도 얘기해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그들은 체감을 많이 한답니다. 많이 느낀답니다.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 나누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. 우리가 사는 삶이 좀 더 팍팍해지는구나.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는구나. 그에 대한 대응을 좀 더 해야 되는구나.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.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우리가 안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1997년 IMF 때 그냥 여기저기에서 떨어져 나가고 잘려 나가고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온갖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.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암울했던 건 뭐냐면 네가 사치 부리고 네가 엉청망청거렸기 때문에 나라에 경제 위기가 왔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충격이었던 거죠.
너 때문이다.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보통 사람들, 힘없는 서민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죄의식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. 정작 그러한 사항들을 불러일으킨 고위직 경제관료나 아니면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은 대려 그 시기 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잘 살게 됐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느라 많이 힘들고 이렇게 살았죠. 그때 계약직과 비정규직, 파견직이 생겼죠. 또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대 때 온갖 폐악질과 짓거리들이 사악한 짓거리들이 더 많았죠. 대려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더 많은 폐악질들이 차고 넘쳤죠. 어처구니가 없죠. 박근혜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좀 한국의 경제를 좀 더 잘 살릴 수 있을 거다.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동산 거품을 이전 정부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폭등시켜서 한국 국민들을 전부 다 부동산 투입꾼을 만들어버렸죠.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불나방들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. 이번 시즌에는요. 이번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요. 뭐 경제가 더 어렵고 더 안 좋아지니까 뭐 이제 더 씁쓸한 거죠. 그냥 경제가 더 막장으로 가고 나라 꼴이 더 개판이 되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안 좋죠.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지? 뭐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를 몇 년 지나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또 경제가 좋아진다. 나아질 거다. 이런 희망들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? 이런 생각들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앞으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참 지내기, 견디기 어려운 기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봅니다. 부동산 시장도 생각보다 빨리 침체가 되고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고. 뭐 그러면 부동산 주식 자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.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자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느끼는 충격이나 어려움은 또 그 이상으로 더 안 좋아질 것임을 또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나아진다, 괜찮아진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. 우리가 사는 삶이 좀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질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든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하는 바입니다. 그냥 야씨 다 아는 얘기 왜 하는 거야? 뻔한 얘기. 다 아는 얘기 이제 그만해라. 그래 대안이 뭐야? 이렇게 저한테 뭐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. 뭐 이렇건 저렇건 간에 뭐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다. 그냥 지역의 평범한 한 놈이 그냥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.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한 건 뭐다? 앞으로 4, 5년간 많이 어렵다. 경제가 안 좋다.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각자 자신의 방법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